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터 질성 김하인쌤입니다. 주간중개사법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일요일 과정 확인문제 제3회차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법령상 인장등록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소공과 개공이 다 의무가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과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맞죠?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외우세요. 여러분 삼성그룹 창업자가 누구죠? 삼성그룹 창업자가 고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병철이죠? 이병철이라 인장변경 철 7일입니다. 인장변경 7일이에요. 이병철 회장 기억하세요.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주기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여기처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 법인은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다음 주된 사무소죠.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뭔가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제 개공의 보존 의무가 있죠.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다음 마지막 제일 끝에 매수신청 대리가 5년인데 자,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355로 몰려갑니다. 어떻게 가요?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355로 몰려간다. 제일 마지막 5가 우리 책 제일 끝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는 다 5년입니다. 기억하세요. 전학 갈 때 3355로 몰려갑니다. 다음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표준서식 있지만 작성할 필요도 없고 사용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위쪽에 보존 의무 없잖아요.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있죠.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사용 의무도 있고 법정서식 사용해야 되죠. 보존 의무도 있습니다. 보존 의무 아까 3년 그랬죠. 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2번 법령상 일반중개계약 옳은 겁니다. 1번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된 서식, 표준서식 있지만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사용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2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죠. 이 일반중개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거의 안 하잖아요.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전속 중개할 때 공개할 의무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9가지가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 공개사항 이 두 가지가 똑같은데 지금 파란색 글씨가 보이죠. 그 파란색 글씨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에 네 가지가 있죠. 중개보수 등 토지이용계획, 바닥면, 중개대상물에 의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을 조세. 이 네 가지는 아래에 있는 전속중개 공개사항이 없습니다. 네, 제일 밑에 전속중개 공개사항의 파란색 글씨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선 아니 된다와 공시지가 내용 이 두 가지는 전속중개에만 있고 위쪽 확인 설명사항이 없습니다. 즉 파란색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자 확인 설명 잡으세요. 자 볼토치입니다. 볼토치 우리 볼토치 확인해 봐세요. 볼토치 확인해 봐. 이게 보토취예요. 볼토치
보토치. 다음, 지금 확인사항이죠? 확인해 봐. 다시 보토치 확인해 봐 하세요. 밑에 전속중개는 전속공권이에요. 전속공권. 공시가인데 다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권리관계 공개해야 됩니다. 권이 뭐라고요? 권리자의 주소 선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래서 볼토치 확인해봐와 전속중개, 전속공권 이거 다르고 나머지 똑같다고 하세요. 자, 3번입니다.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 아까 상단에서 보토치 확인해 봐 그랬고 전속공권 이거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토치 리을의 취득세 다음 공권은 없죠? 공시가 없잖아요. 리을이 빠져서 리을만 빼면 대형 미은 디귿은 공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암기법 외우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빼니까 답이 3번입니다. 여보세요. 보토치 확인해봐. 전속공권 공이 공시가 다음 권은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서는 아니 된답니다. 다음 휴업전 사전신고가 있는데 자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할 때 다음 개설 등록 후 3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아니할 때도 휴업과 똑같이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폐업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 후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 사전 신고인데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분사문서는 설치 신고 확인서죠. 그래서 전자 신고할 수 없어요. 등록증 원본을 가져갑니다. 나리 두 개는 등록증을 이미 냈으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인터넷 신고, 전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법령상 개업공정기사가 등록관청이 미리 신고가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거죠. 기업 제일 그때 6개월 초과 휴업해야 되고 니은 휴업기간 변경해야 되고 디귿 폐업도 해야 되죠. 리을은 신고하고 위반 중개업 재개할 때 다 미리 신고해야 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휴업 설명 틀린 겁니다. 개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할 때도 이것도 휴업으로 와서 사전 신고하라고 그랬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원칙적 6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별도 휴업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네요. 리을 휴업 신고를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다 틀렸죠? 아까 사전 신고 휴업하기 전 휴업 전에 사전 신고하라 그랬죠? 미음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린 거라 정답이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이제 개공갑이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틀린 겁니다. 1번 개공갑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겠죠. 2번 갑이 작성하여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할 때 5년 맞죠? 아까 전학허 3355년입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창의한 개공이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이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정답이 3번이고 4번 계약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당연히 기재하겠죠. 조건 특약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권장사항이라 사용할 의무는 없고 거래계약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미시죠? 7번 법령상 개공갑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내용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되죠. 2번 갑은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3번 갑은 중개보수 및 실배급액과 산출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되죠. 아까 확인 설명상에 보토치 중개 보수 들어갔죠? 보수
포토치 확인해 봐. 그 내용이죠.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죠. 기재하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도 해야 됩니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공부하지 않은 거라 뺐습니다. 다음 확인 설명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은 뭐 예를 들어서 호프집은 비주거용이죠. 호프집을 생각하세요. 그럼 호프집에 없는 게 있는데 자 먼저 도배 없어요. 비선호시설 없습니다. 입지 조건이 도대 교판 없어요. 그리고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없습니다. 우리 호프집을 들어갈 때 상가 주인이 도배 교환 해줍니까? 주택이나 해주지. 호프집을 들어갈 때 상가 주인이 도배 교환 안 해주죠. 그래서 도배 교환 없다 여보세요. 도배 교환 없다. 호프집에 도배 교환 안 해줍니다. 도배 교환 없다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8번 법령상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거. 그럼 3번 B. 잠깐 도비 교환 없다. 이거니까 바로 답이 3번. 도비 교환 없잖아요. 3번입니다. 다음 이제 금지행위인데 부작위 의무죠. 33조 1항은 주어가 개업 공의사 등입니다. 개공 등이라 개공, 소공, 보존 다 들어가죠. 다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1호 중개대상물 매매업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이용하는 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협조행위죠. 3호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하는 행위. 4호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개사안에서 거짓 은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게 매할초판 외우세요. 매할초판. 이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 거죠. 다음 또 있습니다. 자, 5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은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같은 거 증서입니다. 이걸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입니다. 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 쌍방들이죠. 7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중간 승낙 등기 중개하지 말한 거죠. 그 다음 관련 법령 규제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게 전매 제한 분양권 같은 거 중개하지 말한 거죠. 이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입니다. 8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당한 행위고. 9호는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증직상투 꾸단이에요. 증직상투 꾸단. 이건 3-3으로 처벌되죠. 지금까지 9가지는 개공 등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항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개공 등과 그리고 우리 일반인도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방법으로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개공 업무 방해 금지입니다. 1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2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 등을 부당하게 결국 차별하는 거죠. 3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게 유도하는 행위.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입니다.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5번 개공 등에게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또 높게죠. 표시 광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1항에서 꾸구단도 있었죠.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제일 위쪽부터 파란색 박스예요. 파란색의 네모가 재차 하광 높게 제일 밑에 꾸단이죠.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이 노래가 뭐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봐요. 재차하광 높게 말고 다시 재차하광 이걸 째째하게 이걸 재차하광 높게 말고 마지막 꾸단도 하지 마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째째하게를 재차하광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다지 마라. 부작용입니다. 다시 재차하광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이들이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입니다. 자, 9번 법령상 개공에 금지행위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연자인 사실을 알면서 협조행위죠. 2호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받는 거. 3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매매를 중개하는 거 다 금지행위네요. 그럼 4번이 답이겠네요. 법인 아닌 개업공정회사가 중개 대상물 외에 건축자재 매매업, 이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금지하죠. 이건 중개 대상물 외라 가능합니다. 답이 4번입니다. 10번 법령상 개공 등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무등록 중개업을 이용인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와 협조행위입니다.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직접거래는 잘 보세요.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공 중개네요. 다른 개공 중개로 임차했으니까 직접거래 아니죠. 다른 개공이 중개했잖아요. 직접거래 아니어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이제 자기의 중개요령과 직접 거래했다. 4번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5번이 단체 꾸단 단체를 구성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주간 중개사법 암기사항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반복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